안개가 짙게 낀 2010년 6월의 어느 아침, 한강엔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양화대교 보수공사를 위해 쳐놓은 그물에 무언가 걸렸고 모터보트로 아침 순찰을 돌던 한강 경찰대가 이를 발견한 겁니다. 훼손된 시신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몸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는 15살 김양이었습니다. 경찰의 참문 수사 결과 범인은 김양과 2년 동안 알고 지내온 또래 가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흘 동안 김양을 돌아가면서 때렸고 김양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20년을 경찰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담당 형사를 경악하게 했던 잔혹한 10대들. 오늘 사건 연구소는 한강 10대 시신 유기 사건을 다룹니다. 자, 이게 말이죠. 정말 저희가 방송이라서 이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저희가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저는 이때 이 사건 접하고 지금도 정말 막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자, 일단 기억을 못 하신 가족 여러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게 사건 발단은 이제 2010년 6월 9일쯤 자정쯤에 이제 가해자 중 한 명인 최양이 피해자 김양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4명도 최양 집으로 모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김양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험담을 했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거의 사흘 동안 김양을 때렸는데 이때 가해자 중 한 명이 100kg이 넘는 정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군이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김양을 세게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김양이 숨지자 이들은 고민 끝에 시신을 한강에 유기하기로 결정을 했고 시신을 담요에 싸서 양화대교 부근에 버렸습니다. 자, 지금 김진우 님이 딱 이메일 딱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주범들 다 나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다 나왔어요. 계속 이어가죠. 자, 이 피해자 시신 어떻게 발견이 됐죠? 그때 마침 양화대교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유물 같은 거 공사에서 잔해 같은 것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공사하는 쪽에서 이 망을 쳐놨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시신이 정말 다행히도 그나마 떠내려가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유기하고 나서 5일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서 이게 신원 발견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미성년자니까 지문조회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경찰에 있어서 신원 확인은 바로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현장 검증하는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 네. 이거 참 어느 수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시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다 묘사를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발견된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요. 또 목 부위에 흉기라는 상처도 있었는데 이 10대들이 도대체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사체를 훼손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체를 이제 소위 말해 처리하고 저렇게 버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영화에서 본 내용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택시 타고 가서 이제 한강에 유기를 한 건데 택시를 타면 당연히 기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조각상 옮기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조각상.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양절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6일 5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그 시신 훼손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그걸 힌트를 얻었냐면 일본의 탐정 만화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유사한 그런 장면이 나온답니다. 그걸 보고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신과 함께 발견된 몇 가지 이 물건들이 나왔는데 동전 몇 개, 그리고 불로 태운 이쑤시개가 시신에서 나왔다는 이게 뭐예요, 그게? 네, 이게 이제 당시 경찰은 이들이 이제 간단한 장례 절차를 치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쑤시개를 향으로 사용하고 이 10원짜리 동전 5개를 노잣돈으로 사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무당인 친척한테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이염을 치러준 건데요. 이게 귀신이 자기를 괴롭힐까 봐 이렇게 죄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보세요. 저런 짓을 벌이고도 얘가 혹시 우리들 꿈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무서워서 또
영혼을 달래줬다라고 지금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예. 저 지금 이제 뭐 덩치나 이런 걸 보면 뭐 보통 일반 어른들보다 훨씬 커요. 소위 얘기해서 어떤 정신적인 성숙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덩치는 크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당시 살아오는 그 나이까지 습득한 모든 지식을 갖다가 나쁜 쪽으로 활용한 것인데 충격적인 것이 시신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훼손을 했다. 그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일본 만화에서 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자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를 갖다가 습득을 해서 하는 것인데 친구 살해해놓고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제사까지 지냈다. 뭔가 무섭기는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대응책을 갖다 하는 것인데 참 저 사람들,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뭐 10대라고 뭐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라고, 예. 덩치 보세요, 저거. 덩치 보면 뭐 옆에 있는 형사보다 형사보다 더 크네요. 예. 자, 양 변호사님, 쟤네들이 10대였어요, 10대. 10대였고요. 가출을 하거나 이렇게 뭐 학교에 정기적으로 안 가는 그런 아이들, 친구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른바 가출팸이라고 해서 가해자 중에 한 명인 최모 양의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지냈다고 하는 5명가량이 뭐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그 10대들끼리 인터넷 메시저 같은 걸로 이제 친구를 사이를 맺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그 가해자 중에 또 다른 한 명하고 이 피해자는 같은 교회도 다니기도 했었다라는 아이고. 거예요. 근데 이 10대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내는 걸 또 주변에서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모여서 막 삼삼오오 막 담배 피고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쟤들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이 정도 사고일지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게 2010년 벌어진 범행인데 당시 뭐 지금은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때만 해도 미니 홈피 많이 했잖아요. 싸이월드. 자, 거기에 뭐 별의별 이 상황 자체를 전혀 이거를 무겁게 받아 막 크크크 뭐 이런 거 막 수두룩했다면서요. 글쎄 뭐 옛날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보면은 뭐 강릉에서 여중생들 뭐 이렇게 폭행할 때 막 피 흘리는 모습 찍어서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나오네요. 전혀 생각을 갖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는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뭐 운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또 특히 이제 미니 홈피에 좀 주목이 되는 게 나 유학 간다. 저기 보시면 나오죠? 예. 저 유학 가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좀 참아달라. 그럼 이 유학이라는 게 뭐죠? 지금 자기는 이제 소년원에 이제 수감되는 그런 사실. 우리가 통상 그 언어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도소 가는 걸 갖다가 학교 간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아마 유학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유학을 가기 때문에 당분간 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일반적인 그 성인 범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독특한 예.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 게시물을 올린 저 시간이 검거가 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아, 이제부터 정말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텐데 법원이 어떤 판단했습니까, 쟤네들? 사실 법원에서 그 당시 기사로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좀 전에 봤던 저 덩치 컸던 정모군 몸무게가 100kg가 넘습니다. 아유. 그리고 3일 동안 이 피해 아이를 돌아가면서 구타를 한 거고요. 얼마나 세게 심하게 구타를 했으면 이 본인 100kg가 넘는 정모군의 본인의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피해자의 손가락이 부러진 게 아니고요. 본인의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게 구타를 해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근데 나이가 다 그 당시에 15세에 불과했고 한 명만 한 18세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모군이 장기 7년 단기 5년 나머지 2명은 장기 4년에 단기 3년 그리고 사체 유기만 가담했던 이모군 같은 경우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아까 이 주제 시작하기 전에 양원보 앵커가 얘기했죠. 지금 이 당시의 가해자들은 전부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뭐 저희가 뭐 방송에서 공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건 검색 포털에서 해보시면요. 주범들 신상, 뭐 사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예. 특히 이 최모양이라는 애가 주범이었는데
지금 뭐 이름을 바꿔서 뭐 어떻게 신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옆에 와 있어요. 돌아왔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물론 그 죄값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법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예? 지금 사건 반장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이 그 미성년자라고 하는 그 이유로 정모군 같은 경우는 장기 7년, 단기 5년, 최모 양 같은 경우 장기 4년, 단기 3년, 그리고 이 이모군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소년범에 있어서 이제 범죄 소년 같은 경우는 이 장단기로 나눠 가지고 단기라고 하는 만약에 최고 뭐 장기 7년, 단기 5년이면 별 문제 없으면 5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니 사람을 저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는데 이렇게밖에 우리가 처벌을 못하냐라고 하는 현행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제도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품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인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중형이 내려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그때 당시에도 뭐 가정과 사회 방임이 낳은 비극이라는 그런 얘기 했었죠. 아까도 그렇게 가출팸에서 청소년들이 언젠가는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상황을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상황, 집에는 또 가출해서 일주일이 되도록 실종 신고도 없었던 그런 상황. 뭐 중형 분명히 좀 필요해 보고 너무 형벌이 약했다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도 어디선가 저런 위험에 놓여 있는 아이들,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 통제가 못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좀 제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죠.